안녕하세요. 2025년 6월 5일자 주요 소식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보시죠. 정치, 경제, 국제, 기술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네,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속에서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소식, 역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소식이네요. 네,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걸었죠. 네, 박정희, 김대중 정책도 구분 없이 쓰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요. 비상경제점검 TF도 바로 가동 지시했고요. 코스피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네, 맞아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념보다는 좀 실용, 민생을 챙기겠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기대감을 준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지켜봐야죠. 다음은 국제관계인데요. 백악관이 한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 반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타이밍이 좀 그렇죠. 네, 이게 혹시 한국의 균형 외교 가능성을 미리 좀 차단하려는 걸까요? 중국은 바로 또 반말했고요. 네, 미중 사이에서 이제 한국의 외교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새 정부 행보 하나하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줄타기가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의 조언이 좀 눈에 띄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이거 합의 유효 기간이 짧을 거고 추가 요구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네, 특히 반도체 관세 같은 거요. 이거 미국한테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단기적인 합의보다는 좀 길게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예측 불가능성, 이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반도체는 워낙 얽힌 게 많으니까요. 북한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쇼이구 서기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났는데 북한군 파병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파병이요? 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파병 규모나 또 러시아로부터 받을 기술 같은 대가 이런 정보도 있다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북러 군사협력이 상당히 구체화되는 걸로 봐야 하거든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병력이나 기술이 오가는 거라면요. 그렇죠. 이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면밀히 좀 주시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죠. 독일이 경기 부양책을 내놨어요. 법인세율을 1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460억 유로 규모의 감세 패키지를 가동한다고요.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투자 세액 공제도 확대하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기업 투자를 좀 끌어올리려는 거죠. 독일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좀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경쟁적인 감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근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에 최종 성공했어요. 드디어 됐군요. 네, 25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UA 이후 16년 만에 유럽 시장 진출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팀 코리아가 이제 건설 전반을 맡게 되는데 우리 원전 기술의 안전성, 경쟁력 이걸 다시 한번 인정받은 셈이에요. 에너지 전환기의 원전 수요가 느는 추세니까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소식은 좀 걱정스러운데요. 미국이 수입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그냥 2배로 올려버렸어요. 갑자기요? 네, 한국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크루그먼 교수가 말한 그 예측 불가능성인 거죠. 이미 배에 실린 물량부터 혼란이 클 것 같고요. 세계 시장 전체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말 통상 환경이 만만치가 않네요. 국력 물가 얘기도 좀 해보죠.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 나왔어요. 5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고 해요. 지표상으로는 좀 안정된 것처럼 보이네요. 네, 농산물이랑 석유류 가격 안정 덕분이라는데 근데 체감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전체 지표는 그런데 축산물이나 외식비처럼 자주 사는 것들 부담은 여전하다는 거죠. 장바구니 물가가 잡혀야 실제로 좀 체감이 될 텐데요. 맞아요. 기술 경쟁 소식입니다. 미중 간 최첨단 반도체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중국은 6나노 GPU 개별 소식 알렸고요. 미국 마이크론은 6세대 저전력 칩 공급 발표했어요. 네. 기술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죠. 한국은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 반도체가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기업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전력적 지원이 정말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유업계에는 좀 뜻밖의 호재가 있었네요. 미국으로 가는 항공유 수출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래요. 항공유요? 미국으로? 네, 5월에만 430만 배럴. 미국 현지의 정유소들이 연쇄적으로 셧다운된 영향이라고 하네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외부 요인이 기회가 된 사례네요. 이럴 때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거죠.
네, 삼성전자 소식도 있습니다. 차기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7 티저가 공개됐는데 더 얇아졌대요. 펼쳤을 때 4.5mm, 화면은 커지고 AR 기능도 더 좋아진다고요. 폴더블폰 경쟁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죠. 하드웨어 완성도 높이면서 이제 AI 경험으로 차별화하려는 전략 같아요. 실제 써보면 어떨지 기대되네요. 네, 증시로 다시 가볼까요?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증권, AI,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또 연중 최고치를 찍었어요. 분위기가 좋네요. 네, 외국인 순매수도 1조 원 넘었고요.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선반영된 모습인데요. 다만 이 기대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변동성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죠. 글로벌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사고를 쳤네요. 시가총액 3조 4,440억 달러, 4개월 만에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AI 시대 최대 수혜주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네요. 미중 갈등 완화 분위기나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경쟁사들이 좀 따라잡을지 이것도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 신규 코인 상장이 작년보다 40%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40%나요?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것도 있고 국내 정책 기대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글로벌 유동성이랑 규제 완화 기대 심리가 좀 맞물린 결과 같은데요. 다만 가상자산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이런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의 예측은 더 파격적이네요. 비트코인이 약달러 피난처가 되면서 올해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요. 25만 달러요? 네, 트럼프 행정부 정책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거다. 이런 예측이죠. 와,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인데요. 달러 가치 변동이 비트코인 가격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시경제랑 같이 봐야 할 부분이죠. 네. 내수 부양 기대감은 라면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줬네요. 삼양식품, 농심, 오또기 주가가 다 같이 올랐고요. 증권과 목표 주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라면주요. 라면이 대표적인 내수 소비재이기도 하고 또 K푸드 열풍의 주역 중 하나잖아요. 내수 활성화 기대감에 이런 점들이 같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 얘기도 있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집값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대요. 특히 경기도 거래량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 집값 부담 때문에 경기도로 가는 수요도 있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것도 좀 섞여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래량 증가는 시장 회복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맞습니다. 금리나 정책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AI 디지털 교과서요. 이게 새 정부 들어서 위기라는 소식이에요.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학교 자율 선택 시 재정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방향이 좀 불투명해졌다고요. 아, 이건 정책의 연속성 문제가 좀 불거진 사례네요. 이미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교육 현장 혼란을 줄이고 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현대자동차 소식도 있네요. 미국 진출 39년 만에 누적 판매 1,700만 대를 돌파했대요. 엘란트라 같은 6개 차종이 100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하고요. 와, 1,700만 대. 정말 꾸준함의 성과네요. 특히 요즘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현지 생산 확대 같은 투자를 발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 네, 네이버 소식도 흥미로운데요. 공개한 경양 AI 모델이 허깅페이스에서 다운로드 40만 회를 넘겼다고 해요. 반응이 좋네요. 그래요? 글로벌 플랫폼에서 우리 한국어 기반 모델이 경쟁력을 보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죠. 이런 오픈소스 공개라 국내 AI 생태계를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어요? AI 기술이 이제 중소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나 봐요. 오케스트로 같은 SW 기업은 AI 코딩 도구를 도입해서 개발자 생산성을 최대 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요. 네, AI가 대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인력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보험업계 소식입니다. 대형 생보사들 판매 전략이 좀 달라지고 있대요. 하나생명은 판매량에 집중해서 분기 수입보험료 1위를 했고요. 삼성생명은 수익성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 새 회계 기준 IFRS 17 도입 이후에 나타나는 전략 차별화로 보이네요. 단기 외형 성장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내실 다지기냐 각 회사의 고민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죠. 네, 네이버, 카카오, 당근 같은 플랫폼들이 포장 주문 서비스에 힘을 싣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배민은 배민 픽업으로 새로 단장했고 당근은 수수료 무료로 경쟁에 나섰고요. 배달 시장 경쟁이 이제 포장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소비자 편의도 그렇고 소상공인들 스스로 부담 완화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어사 AI가 하반기에 내놓을 NPU 레니게이드 가격을 1만 달러 수준으로 예고하면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냈어요. 오, 1만 달러요? 네, 전력 대비 성능, 그러니까 전성비가 좋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죠. 후배 일주자로서 가격이랑 특장 성능 우위를 통해서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네요.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좀 균열을 낼 수 있을지, AI 반도체 시장 경쟁 구도가 더 다양해질지 지켜볼 만합니다. 네, 와. 24가지 소식을 정말 숨가쁘게 훑어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정책 변화부터 미중 갈등, 국제 정세, 기술 경쟁, 시장 움직임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뉴스들을 쭉 연결해서 보니 각각의 점들이 어떻게 선으로 이어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특히 기술 발전,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세 가지 축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큰 흐름이 느껴지는데요.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서식들 속에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나 위기가 나타날지 또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이나 트라 결정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